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과서 34쪽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34쪽부터 50쪽까지가 이제 소단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었고요. 자, 여기 교과서 이쪽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싶다 하는 내용들 잠깐 멈추시고 50쪽까지 쭉 살펴보시면서 이 중에서 한두 가지 골라가지고 빈 공간에다가 공부하고 싶은 것 그리고 그 이유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럼 잠시 멈춤 누르시고 쓰고 오십시오. 네, 다 쓰고 오신 거 맞죠? 자, 선생님은 일단 뭐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과 그 다음에 이것을 뭐 실천하는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지금 소영인의 가족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귀여운 강아지를 기르고 싶어요.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기르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엄마는 반대야. 강아지 밥도 주어야 하고 목욕도 시켜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니?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배설물을 잘 처리하고 밥주기와 목욕시키기는 순번을 정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영상을 쭉 보고 나니까 가족 간의 생각이 다 일치를 했나요? 네,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하는 그 남자아이가 있었고요. 부모님의 의견은 여기에 그 뜻을 같이 하지 않았죠.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지만은 이웃의 피해라거나 아니면은 강아지를 키우면서 해야 되는 일들을 걱정하시면서 안 키우기를 바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의 뜻이 다른 상황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배웠었습니다. 5학년 때 왜 그 등나무와 이렇게 막 얽혀서 자란다 배웠었죠. 그렇죠? 칡나무와 등나무가 이렇게 얽힌다. 갈등 배웠었죠. 자, 이렇게 가족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갈등, 그 생각이 맞지 않는 경우를 맞닥뜨립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 그러면 한번 같이 보시죠. 생활 속 정치의 사례를 알아봅니다. 민주주의의 뜻과 기본 정신을 알아봅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는 여기 동그라미를 치고 한 가지는 옆에 적어 주셔야겠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네, 민주주의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한 단어를 더 적어 두셔야겠죠. 무슨 단어를 적어 둬야 될까요? 네, 정치. 네, 정치 되시겠네요. 자, 정치랑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그리고 이번 시간에 상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 친구들이랑 혹은 가족들이랑 생각이나 의견이 달라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은 여기 아래쪽에다가 한 가지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 잠깐 멈춤 누르시고 34쪽 아래쪽 빈 공간에다가 생각이나 의견이 달라서 갈등을 했던 적, 겪었던 적 한 가지 적어주시기 바래요. 네, 그러면 선생님 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며칠 전에 우리가 연휴가 있었죠. 어린이날까지 해가지고 물론 이제 선생님 학교 나와서 수업 준비하고 여러분들 수업한 걸 봐야 돼서 집에서 쉬지는 않고 당연히 일을 했지만은 어린이날이고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놀고 싶다라고 하는 선생님 아내랑 그리고 집에서 쉬고 싶어 하는 선생님이랑 갈등이 있었어요. 휴일에 놀러 나가는 문제. 그래서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갈등이었었는지 요거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질문에서 한번 받아볼 테니까 조금 있다가 지금 적어놨던 거를 그 답변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소영인의 가정에서처럼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것을 정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치에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들을 담아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정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정치를 해결하려고, 정치가 일단 되려고 하면은 갈등이 있었다 그랬죠. 자, 갈등을 우리는 문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라고 해서 전부 다 정치랑 관련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선생님이 오늘 점심시간에 선생님 옆반 선생님들이랑 지금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선생님 혼자 밥을 먹어야 돼요. 혼자 밥을 먹는데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정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겠죠. 나 혼자만의 고민, 나만의 문제는 문제고 갈등일 수는 있지만은 이게 정치, 여러 사람이 같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함께 살아간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느끼는 문제. 그래서 공동의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다음 중 정치 문제인 것과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와요. 점심에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했다.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겠죠. 대신 뭐 우리 집이 오늘 외식을 하는데 어떤 메뉴를 먹을지에 대해서 가족끼리 의견을 나눴다. 이거는 가족의 외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의 문제, 정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해결할 거면은 주먹질로 해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거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투지 않고 말로써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정치하면 세 가지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다. 어떤 문제? 공동의 문제. 싸우면서 아니다. 평화롭게 해결한다. 그리고 이게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노력이 정치이다.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어서 내용 보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 지역에서 도서관을 어디다 지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생활 속 정치의 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생활 속 정치의 예인 것과 아닌 것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고민을 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나 혼자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자, 집안일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정치 문제일까요? 네, 그거 정치 문제죠. 가족의 일의 공동 문제니까요. 제가 신발장을 정리할게요. 자, 집안일을 나누는 것 중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이 지금 뭐 서로 웃으면서 대화로 해결하고 있으니까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청소 당번을 어떻게 정할까요? 네, 정치 문제 맞겠죠. 공동의 문제가 되니까요. 모든 별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해요. 자, 뭐 이게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아마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좋은 의견들을 얘기해가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게 이제 정치의 한 과정이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죠. 토의, 토론 같은 방법으로 다루는데 이것들이 이제 정치를 해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열심히 일할 친구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투표라고 있네요. 네,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우리 학생들의 요구를 잘하는 친구가 대표로 뽑혔으면 좋겠어. 자, 아마 여러분들도 등교하고 나면은 반장 선거, 부반장 선거, 그리고 이제 또 2학기 때 되면은 전교 임원 선거를 하게 될 텐데, 친한 친구, 뭐 가까운 친구, 이런 거보다는,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뽑아주면 좋겠죠. 자,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나만의 문제 아니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냈고 그 쓰레기가 어디에 배치되냐에 따라서 사람들 살아가는 게 달라질 거니까 공동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요. 실제로 이런 그 시의회나 도의회 같은 데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해결책을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요. 거기에서 얘기된 의견 중에서 가장 좋은 의견을 모아서 이제 정책으로 실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정치의 모습부터 큰 덩어리의 정치의 모습까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로 뒤쪽에서 해야 되는 활동이 이 생활 속 정치의 예를 더 적어보는 건데요. 자,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정치의 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 연휴가 있을 때 그 가족 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문제겠죠. 또 아까 여기서 봤던 그 소형인의 가정처럼 뭐 반려동물을 기를 것인가 하는 문제도 될 거고요. 오늘 간만에 외식을 하게 됐는데 어떤 걸 먹을 것인가? 이것도 뭐 크게 보면은 정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학급에서는 또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 그 선생님 반에도 지금 학예회 때문에 미리 고민해서 선생님한테 글을 남겨준 친구도 있던데 학예회 때 우리 반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의 문제, 정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급식 순서, 밥을 누구부터 먹을 것인가, 뭐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번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학급에서 일어나는 정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학교에서 문제.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가온누리 축제, 뭐 가온누리 무대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무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우리 급식실 가서 밥을 먹으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고민을 했었죠.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우리 학교 사람들의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정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학교에 복도에 쓰레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자, 지역 문제. 지역의 정치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마다 조금씩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공장을 이 근처에 짓게 됐는데 이 공장을 어떻게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우리 집 바로 앞에다 지으면은 연기 때문에 매연 때문에 뭐 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짓자니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너무 길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우리 공동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지금 우리는 이미 저기 지하철이 생겼지만은 지하철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하죠. 이런 지하철 같은 것들을 그 지하철역을 어디다 지을 것인가, 버스를 어디 들리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우리 공동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쭉 길게 얘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자, 36쪽에 4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사례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른 사례도 좋으니까 자, 가정에서 느꼈던, 학급에서 느꼈던 또는 학교에서, 지역에서 느꼈던 공동의 문제, 정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4개 중에서 최소한 3개 이상은 적어주시고요.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올리는 글에다가 이 정치 문제를 써달라고 선생님이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해서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아이디어 진짜 배우면서 아 이게 진짜 정치 문제구나 라고 느꼈던 것들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다 적은 다음에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되셔요. 다 적으셨나요? 적은 거 맞죠? 네,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그 왕이나 신분 높은 사람들이 국가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신분이나 재산, 성별 등과 관계없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정치, 지금 들은 민주주의 이 2개가 이번 시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민주주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네, 모든 국민이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신분이나 재산, 성별 등과 관계없이라고 돼 있는데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아니죠. 왕과 양반들이 해결을 했고 평민이나 상민, 뭐 그 밑에 있는 이제 천민 이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전혀 의견도 못 냈어요. 물론 이제 이걸 의견을 드리려는 노력은 있었지만은 반영은 되기가 힘들었겠죠. 신분에 따라서 안 됐었어요. 지금은 모든 국민이 참여를 해요. 근데 이렇게 된 게 사실 되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 나이가 한 36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선생님 이제 할아버지 정도만 되더라도, 뭐,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정도 되면 한 80살, 뭐 이 정도 되셨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평등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진짜 빨리 발달했다. 뭐 민주주의 하면 가장 선구 주제가 이제 미국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준 지는 100년도 안 됐고요. 10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흑인들 뭐 인종에 따라서 차별을 한 거죠. 흑인들이 투표에 참여를 못한 것도 꽤 한 6, 70년? 요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흑인들이 투표에 참여를 못했어요. 더 예전에는 영국에서는 투표를 할 때 재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투표권을 주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하게 된 거는 전 세계적으로 한 5, 60년 정도 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뭔가 좀 해나가는 게 어설플 수는 있지만은 지금까지 해온 그 정치제도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네, 차별 없이라기보다 평등하게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는 것. 이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권리를 가지는 것만큼 책임도 가져야 되니까 뭐 세금을 낸다거나 뭐 병역을 치른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책무성도 다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왕이나 신분 높은 사람들이 할 때와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배운 공책 같은 데다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왕이 직접 정치를 할 때랑 그다음에 귀족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랑 그리고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할 때 모든 국민이라고 하는 건 바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왕이 결정을 내리면 의견이 몇 개 있을까요? 네, 의견이 뭐 1개 있겠죠. 의견이 왕이 생각하는 게 뭐 1개 혹은 뭐 몇 개일 수도 있겠지만은 왕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의견이 하나니까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빨리 결정 내리겠죠. 빠른 결정. 반대로 이제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다양하겠죠. 자,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왕이랑 반대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느린 결정. 이 의견이 진짜 올바른 건지 누군가한테 피해는 가지 않을지 더 좋은 의견은 없는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이래서 차라리 그냥 독재자가 혼자 결정 내리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의견이 하나인 경우보다는 다양하게 있는 게 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지는 장점이면서 어떻게 보면 해결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귀족은 뭐 이 중간쯤에 있겠죠. 여러 의견이 생기고 뭐 적당한 속도.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왕이 결정을 내리면은 이게 운영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왕이 똑똑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은 가장 좋았던 시대, 왕이 제일 똑똑했던 세종시대 때 혹은 정조시대 때
조선이 제일 발전을 많이 했죠. 반대로 왕이 바보 같으면은 뭐 선조 때 임진왜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막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죽이고 다니고 이랬죠. 자, 왕의 능력에 따라서 나라의 그 운영되는 편차가 너무 커져요. 왕이 똑똑하면 잘 나가는 대신 왕이 바보면 완전 망하겠죠. 자, 반대로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똑똑해야 될까요? 그렇죠. 국민이 똑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지만은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공부해서 똑똑한 사람 돼야 된다, 지혜로워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잘 사는 나라에 있어야지 여러분들도 안전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지 뛰어난 지도자를 뽑아서 뛰어난 나라 운영이 가능해지겠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와 과거의 비교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왕이 직접 내리면은 빠르게 내리겠지만은 왕이 바보면은 완전 망하겠지만은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의견 때문에 느릴 수는 있지만은 국민이 똑똑하다면은 나라가 잘 운영이 되겠죠. 자, 이런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네, 하이라이트 진하게 색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민주주의의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문제를 학급 자치회에서 해결합니다. 학교를 위해 꼭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체육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민들은 동네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문제를 동네 자치회에서 해결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내어 주십시오. 재활용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공간을 늘려주세요.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세요. 자, 실제로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파트 사는 친구들은 가끔씩 이제 동대표를 뽑습니다 하는 종이가 붙어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 안 사는 친구들은 반상회라고 하는 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회의 일환이라고 보면 돼요. 동대표가 뽑히면은 이제 그 대표가 그 동에 대한 얘기들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거고요. 이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이 반상회라고 하는 거는 이런 동 대표들이나 아니면 마을의 대표들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동네에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치면 더 좋을까, 그래서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문제를 시민공청회에서 해결합니다. 자, 시민공청회는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건데요. 선생님은 이걸 실제로 이제 참여해 본 적이 있는 게, 선생님이 있던 예전 학교가 되게 작은 학교였어요. 전교생이 이제 100명도 안 되는 학교였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더 많아지긴 했었는데, 이제 100명도 안 되니까 시에서는 이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은 큰데 학생 수가 적으니까 이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고 이 학교를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라고 해서 공청회를 열었었고, 학교가 없어지는 게 맞냐,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서 시에 의견을 내서 학교가 안 없어지고 계속 유지가 되었었거든요. 이렇게 특별한 일, 특별한 정책,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보통 공청회를 실시를 하고, 여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면은 대부분 이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가게 되겠죠. 내가 생각이 있는데 참여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기회가 있으면은 참여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엔 시의회, 도의회, 그 시의원, 도의원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의원이 모여 그 지역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곳입니다.
자, 뭔가 뉴스에서 보던 장면이랑 비슷한데 좀 작죠.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봤던 건 국회 모습일 거고요. 요건 이제 서울시 의회 모습입니다. 시의회나 도의회 같은 경우도 우리 용인시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때는 용인시청 옆에 있는 시의회에서 모여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면은 그 네이버에서 용인시 시의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언제 회의를 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직접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뒷자리에 앉아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구경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참관 신청이라고 하는데 가서 직접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코로나가 잘 지나가고 나면은 참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질문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 한 가지, 그 다음에 가정, 학급, 학교, 지역에서 겪었던 혹은 이런 것들이 정치 문제다 하는 것들 한 가지씩 적는 활동 줄 테니까 직접 여러분들의 생각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